요즘 때 아닌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뉴스가 시끌시끌한데요. 영상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른 미사일이 날아와 땅에 꽂히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각종 방공 기술을 무력화하는 무서운 미사일들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꽂히는데요. 그 정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력이 마하 23 이내이니 그보다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비행하는 셈이죠.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마하 5의 속력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날아가는데 1분 남짓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 12나와 16 세 종류가 있다고 해서 최근 그 위협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기술을 역으로 활용한 요격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벌써 최초 공개한 시기가 5년이나 지난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중동에서 관찰되는 미사일은 한국에서 수백 수천 기가 마련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한참 양산 준비에 들어선 KF-21 전투기와 이미 작년 국군의 나라 위용을 뽐내며 개발된 현무 미사일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로 발사된 다음에 여러 개의 작은 미사일로 나뉘어 세밀하게 곳곳에 뿌릴 수 있는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죠. 오늘은 포방부를 넘어 이제는 미사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마어마한 방위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사일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란이 쏘아올리며 대중들까지 그 무서움을 느끼게 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2년 말에 공개된 버전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들과 달리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요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시피 해서 핵무기 외의 무기로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인 전략 무기가 될 수 있죠. 같은 사거리라도 아음속 미사일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함정 등 이동이 가능한 존재에게 회피 기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심지어 이건 공격하는 쪽에 매우 유리한 무기인데다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맞느니 차라리 선제 공격에 나서거나 즉시 보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성도 있지만요. 물론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미 극초음속 비행체는 개발 완료된 상태고 이를 요격하는 핵심 기술력까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양한 미사일 기체와 세부 기술까지 갖추며 든든하게 우리를 막아줄 힘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출력 부족으로 실패 후 호주 공해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었죠.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첫 시도에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멀리 나라가 떨어질 정도의 기술력을 단번에 갖췄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성 하나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분리 사출하는 기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한 번에 4개 위성을 쏘아올린 셈인데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군사 대국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던 다탄도 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해서 전 세계는 진심으로 경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연구진들은 순수 과학 목적의 미니 위성일 뿐이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별 1호의 귀환 계획, 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KBS 아나운서는 기술진에게 우리도 ICBM 기술을 보유하는 거예요? 라는 순수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라며 잡아댔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한 달 만에 SLBM을 개발했다며 국산 1호 도산 안창호함을 출항시키질 않나 한국 화약의 전신인 하나우주사업 부문에서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라는 아리까리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작년에 공개된 현무5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도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급인 우리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든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 관계를 쌓아온 것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선 안 될 무기다. 중국 같은 책임 있는 대국만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였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광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을 뿐인데요.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면서도 우리는 미국 등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할 뿐이었죠. 물론 한국에도 경북 외관 미사일 기지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략 핵탄두가 배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도 한국에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한미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공유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화당 간사인 한 중진 의원은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2025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해 통과시키는 NDAA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하는데요.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도 내놓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핵무기 자체 개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술 개발로 이미 유사 기술을 개발해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며 독자 개발을 승인할 준비를 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관련 제약 조건이 해제됨에 따라 몇 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아니었냐는 나름 자랑스러운 의심을 받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남몰래 집중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군사력을 강화할 것인가 우려하는 차원의 뉴스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가 독침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언급합니다. 대부분 국가가 소규모 국지전을 예상하며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한국군이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정한 국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괴멸할 의지가 가득한 민족이기에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패배하겠지만 승리한 상대 국가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즉 전면전을 벌이는 나라가 어디든 간에 한국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켜서 재건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체계의 중심에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개발된 현무4는 800km의 사거리와 2톤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전술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이 부르는 별명도 괴물 미사일이죠.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내재된 군사력 덕분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누구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 자부심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